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6번을 풉니다. 자,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업에 관련된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을 반드시 고득점 맞아야 됩니다. 중개사법 30개 이상을 맞춰야 2차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 숙달해서 완벽하게 중개사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일 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직원입니다. 직원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은 있지만 신고를 하죠. 하지만 계약도 함께 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보조도 할 수 있고 직접 수행도 할 수 있지만 직원일 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직원이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가 틀렸죠.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의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업이 가능하죠. 자, 중개사법에 특별히 법인에 한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중개업과 경업이 가능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이 규정 중에 하나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등록을 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의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다로 갑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죠. 틀렸죠. 자, 3번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 사업자는 주 법인에 있는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주된 업무의 사업에다가 본점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분사무소 관할구역에다 신고하면 안 됩니다. 주 법인 사업자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법인은 항상 모든 신고가 주 법인의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주 법인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분사무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주 사업자 주소 관할이 있죠. 자, 반드시 주된 사업자 주소지 관할에 신고하는 거지. 분사무소까지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허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없죠. 이거 떴다방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서 천막이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안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안 되고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래서 6번의 정답 중개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있어서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절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을 명시해야지 중개 보존이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의 이름을 명시해서는 안 되죠. 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써야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어겼을 때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표시 광고에 있어서 중개대상물, 중개보조인이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6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에 바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면 되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인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해서 정해진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절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은 대상물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을 써야지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인의 이름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허위 물건 표시 광고 해서도 안 되죠. 허위 물건 표시 광고하면 신고할 때 포상금 지급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가격 등의 내용을 과장하게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중개대상물 가격 등 사실을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허위된 내용으로 거짓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인정하는 단체에게 토지 한국감정원에게 주로 위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이 의심되면 확인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한다는 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단체에게, 법인에게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대상물에 대해서 거짓된, 허위된 내용을 표시 광고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표시 광고할 때 중개보조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이름만 쓰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만 쓰면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표시 광고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연락처, 명칭,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쓰면 되는 거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그리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업이 가능한 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에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6번에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자, 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만 쓰면 되지 중개보조원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